경상북도가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행복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늘렸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에 학생들의 직업과 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경주시가 대형 한류 종합행사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오는 6월 경주에서 에이펙과 연계한 한류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취업 통계 조사 결과 공식 취업률 83.3%를 달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상북도 인구 중 65세 이상은 약 27%인 66만여 명입니다. 등록 장애인 인구도 약 18만 명에 달하는데요. 경북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안동시 풍천면에 마련된 경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부지.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55억 5천만 원을 들여 조성하는데 집중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을 찾는 지역의 장애 아동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 천군동에는 장애인 가족 공립 복합힐링센터가 오는 2027년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총 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은 물론 돌봄에 지친 가족이 함께 휴양할 수 있는 복합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밖에도 경북도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 14곳의 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 사업도 확대됩니다. 먼저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시범 사업이 3월부터 추진됩니다. 22개 시군별 경로당 한 곳을 선정해 주 5일 공동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어르신 중 조리를 담당하는 식사 도우미를 선발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경북도 특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행복선생님 배치 사업 역시 중단 없이 이어집니다. 지난해보다 4명 늘어난 542명의 행복선생님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곁에서 운동과 학습을 돕습니다. 또 3월부터 도내 13개 시군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넘어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6만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경북도의 노인복지 예산 편성액은 지난해보다 8%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한 2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도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4,147억 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오는 6월 경주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한류를 결합한 독창적인 한류 행사가 열릴 전망입니다.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 대형 한류 종합행사 지자체 연계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오는 6월 6일에서 8일까지 사흘간 경주 예술의 전당 일대에서 신라고추대와 K문화예술의 협연, 신라복 체험,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개발 등 독창적인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K컬처를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 공연을 비롯해 K-팝 댄스팀, 해외 커버 댄스팀 등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영천에 소재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보캠퍼스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취업 통계조사 결과 공식 취업률 83.3%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지난 2021년 로보캠퍼스 개교 후 처음으로 집계된 공식 결과로 전국의 167개 전문대학 중에서는 12위, 로봇 분야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로보캠퍼스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습 중심 교육과정 등을 거쳐 졸업생들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더욱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로봇 산업 분야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부분적으로 도입됐던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는 잘 준비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홍하영 기자. 네, 먼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고교 학점제란 학생이 진로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짠 시간표대로 같은 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았는데 이제 같은 반이더라도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과목은 어떤 게 있나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있고요. 1학년 때는 공통과목 위주의 수업을 듣다가 2학년에 진학하면 선택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선택과목에는 화법과 언어, 미적분 등 수능 과목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행지리, 미디어, 영어 등의 과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만 선택하진 못합니다. 필수 이수학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어와 수학, 영어와 통합사회는 8학점, 과학은 10학점을 필수로 들어야 하고요. 한국사와 체육, 예술, 기술과정과 정보 등을 포함해 총 84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율이수학점 90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을 보태 3년간 총 192학점을 맞추면 됩니다. 과목별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네, 선택 과목을 보니까요. 학생들의 선택권이 많아진 것 같은데 교사들이 이 과목을 모두 지도할 수가 있을까요? 네, 수강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인근 학교 간 과목을 공동으로 개설해 100% 현장 출석 수업으로 운영하는 방식,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하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도 운영합니다. 경북에서는 경북 온라인 학교를 오는 3월에 선보일 예정인데요.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거나 전공교사를 배치할 수 없어 개설하지 못한 과목들을 온라인으로 개설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학생들의 선택권이 넓어졌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본인 몫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과목 선택 전에 선택 과목 안내서 등을 충분히 살피고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교육부는 지난달 말 디지털 플랫폼 함께 학교 내에 학생들의 직업과 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온라인 상담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탕으로 개인 교육과정을 구성해보는 플래너, 선택과목 안내서 등이 탑재되어 있어 고교 학점제가 처음인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홍하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인 권광택 의원이 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 북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방 소멸 극복과 경북 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 인프라 확충과 2차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전국 최하의 수준인 경북의 의료 지표를 짚으며 국립종합대인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권 의원은 북부권 11개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바이오 산업 정책을 개발하는 등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오는 4월 개학과 함께 대구 지역 전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것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선택형 돌봄,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아이들의 웃음 속에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라는 슬로건으로 2025학년도 대구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씩 지역대학, 도서관 등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대구시가 자매도시인 대만 타이베이시와 관광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과 타이베이시 관광전파국은 지난 3일 타이베이시청에서 관광교류 활성화와 상호 방문객 증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일 3박 4일 일정으로 타이베이를 방문해 2025 타이베이 등불축제 등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구를 알리는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4일에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대만 5개 여행사와 대만 관광객 대구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행사들은 오는 5월 11일 열리는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구 동구와 수성구, 북구 달서구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기초단체는 지역 문화유산의 공동연구와 활용 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동구 불로동 고분군과 북구 구암동 고분군, 수성구 상동 지성묘, 달서구 진천동 입석 등을 연결하는 대구 역사문화 탐방대 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주 간포읍 주상절리 전망대가 누적 방문객 21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개장한 주상절리 전망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 방문객 214만 3,445명을 기록했고 지난해만 28만 5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전망대 인근의 파도소리길까지 포함하면 68만 명이 다녀가며 해양 관광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주상절리 전망대를 비롯한 간포 일대에 편의시설을 늘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관광 분야 중소기업으로 사업 모델과 성장 가능성, 지역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총 10개사를 선정합니다.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북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경주에 설립됐습니다. 영천의 포도농가인 신기루 명장이 농촌진흥청의 현장 명예연구관에 위촉됐습니다. 현장 연구관은 포도 관련 분야에서 연구과제 심의회와 사업평가회에서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내 육성 품종의 실증 시험 등에 참여해 포도 재배 연구를 현장 지원합니다. 신기루 명장은 지난 2021년 영천시 1호 포도 농업 명장에 이어 2022년 농식품부 농업 마이스터, 2023년 경상북도 농업 명장으로 선정되는 등 포도 재배 기술을 인정받아 전국 시군 포도 관련 교육에 출강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환경기초시설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5일 봉화군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에서 열린 결의대회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기초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박현국 봉화군수와 군의원을 비롯해 환경기초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영주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집중 방제 작업을 펼칩니다. 영주시는 오는 4월까지 총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나무 18,000여 그루에 대한 집중 방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